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프랑스의 한 역사학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해서 프랑스 교과서에 그의 업적을 실자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선배께서는 프랑스 역사학자를 또 만나셨네요. 네. 제가 사실은 이 기사 쓰고서 이메일을 좀 여러 통 받았어요. 네네네.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메일을 주셨는데 네. 정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 네. 그리고 이런 보도를 많이 해달라.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저희가 이게 제가 특정 기사 쓴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잡지라는 것은 다양한 얘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정말 그런 분들 반응을 보고 또 심지어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그 아이비리그에서 지금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 이런 기사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다. 제 자랑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낸 겁니까? 네. 예, 미국, 한국계. 네. 자, 이 세바스티앙 베르티앙이라는 교수입니다. 네. 이분은 프랑스에서 이제 최고위층 학교죠. 거의 하버드와 버금가는, 그랑제꼴인 에꼴 노르말, 슈페리어를 졸업하고요. 2001년도에 그 역사 과목 교수 자격 시험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존경해서 존경하는데 끝내지 않고 프랑스의 교과서에 박정희 대통령을 소개해야 한다. 프랑스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한국에 있었나요? 한국에 잠깐 온 모양이죠? 잠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방한을 했다고 해요. 자, 이분은 자기가 공부를 했던 학생 시절이던 20년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교수가 될지 몰랐었죠.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라이즈 오브 아시아라는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 라이즈 오브 아시아 말 그대로 그때 막 잠룡 아시아의 국가들 나올 때였죠. 칠룡 했잖아요. 싱가포르, 대만,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그때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관한 내용을 미국의 다큐 프로그램에서 다뤘는데 이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가 피격된 직후에도 정말 의연한 모습으로 연설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이후에 이분이 교수가 됐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고요.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2016년이 한국 프랑스 교류의 해여서 한국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과 함께 협업을 해서 한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에게 참 기사의 내용은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책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분의 말 중에서 제가 감명을 오히려 받았던 부분을 몇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누구보다 시민혁명이 활발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 중에서 유신혁명이 어쨌거나 이제 과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프랑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역사적 상황, 그리고 프랑스와의 차이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에 대해 많이 공부했고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국제적인 정세,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유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외국인이 이런 평가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아직도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민주당. 도대체 제가 이 프랑스의 교수에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좌파, 우파가 엇갈려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정말 아직도 부정적 평가를 한다. 일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정희 기념관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죠.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한 사람의 업적,
한 사람이 살아온 시대를 중립성을 갖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인들은 간혹 열정에 의거해서 사실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뭐 이런 게 뭐 쉽게 풀어서 냄비 정신이 좀 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네편 내편 가리지 말란 소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온 시절은 냉전 직후였고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높았으며 경제적으로 배를 골아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반대쪽 진영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분입니다. 좌우에 누가 권력을 잡든 박정희 대통령의 기억, 사실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분이 정말 우아하게 프랑스 사람답게 돌려가기로 우리나라의 이 냄비 근성 네. 그리고 내 편 네 편 갈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애둘러서 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분 얘기 듣고 좀 느끼는 점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그 10년 전쯤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신혼여행으로 이제 프랑스를 가게 됐습니다.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죠. 처음 가는 프랑스. 근데 프랑스는 강대국이고 뭐 이제 선진국이죠. 네, 이제 세계 통일을 한번 노리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관광지나 이런 데 갔는데 뭐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데도 많았어요. 참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결국에 여기까지 오게 된 첫 걸음, 여러 걸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업적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그 점은 하나도 안 보고 이 사람의 뭐 트집만, 그러니까 뭐 민주당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숨만 쉬어도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비판은 이제 국민들이 잘 알아서 네. 판단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에 근거해서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좋은 기사인데 한번 이제 우리 사이트나 우리 책을 구매하셔서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